지적재산, 특허,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반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제품 개발가로서 소위 지적재산화가 되었나 안 되었나의 여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적재산, 특허, 실용 이런 용어들이 좀 남발되듯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지적재산화 했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가산점을 주면서 의미있게 관심있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적재산화가 되었다. 특허나 실용, 디자인 이런 것들이 소위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보통 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주장을 함으로써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누가 침해를 했다, 나의 권리를 침해를 했다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압박을 가하면은 소위 무고죄 이런 것과 같이 압박 그 자체의 법적인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의 어떤 지적재산도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적재산이고, 그런 지적재산이 등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권리를 행사해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한 권리 주장을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엄밀히 따지면 사실 무관할 수도 있는 제품인데도 권리를 넓혀서 이것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것도 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따지면 무고죄로 또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한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넓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역설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일반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소송을 한번 제기당한다. 그것도 민사가 아니고 형사적으로. 가령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누군가로부터 경고장이 하나 날아왔다.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경고장이 하나 날아왔다. 했을 때 그 담당 실무자나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담당 실무자나 회사 대표가 매우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될 것입니다, 분명히.
소위 좀 쫄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 좀 소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당장 그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니까 반박을 하지 않으면 그걸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박서를 하나 쓰려고 해도 뭐 직접 쓰지 않는 이상은 뭐 변리사나 변호사, 법무사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전부 돈이 지출됩니다. 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 돈이 생각지도 않는 불필요한 돈들이 지출될 일들이 생길 때 그것도 뭐 즐겁고 재미있어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지출해야 되는, 가령 뭐 신호위반 스티커 하나만 끊겨도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들이 그 계량적으로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형사적인 어떤 침해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당하는 심리적인 그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령 내 회사의 내 직원이 누구로부터 그러한 압박장을 하나 받았다, 경고장을. 그건 사실 좀 심각합니다. 하루 정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고 뭐 영세한 뭐 사장 한 사람과 몇 명의 직원들이 운영하는 기업 같으면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심리적인 엄청난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의 권리,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얼마나 역설적으로 무서운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에서 나름 재능을 자신하는 창인으로서 어느 정도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불편한 제품 분야에 뭐 특히 유행의 제품들에 또 뭐 중소기업, 뭐 생활용품 이러한 영역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아니면 기존에 뭐 없다고 해도 될 만한, 아니면 기존에 있지만 좀 불편함을 개선하고, 뭐 그러한 부분들을 뭐 글로 표현해내고 이미지로 표현해내면 그게 결국 양식에 맞추면 지적재산, 뭐 특허, 실용,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그 법리적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제품 개발가로서, 창인으로서 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 아우라, 뭐라 그래야 될까, 큰 소리, 이게 잘못되면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뻥치는 그 뭐 빈깡통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게 그 약자, 그 어떤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유통회사에 가면 약자의 입장이 됩니다. 가령 뭐 홈쇼핑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뭐 이커머스에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제시를 했을 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이렇게 판단하면 당연히 유통업자가 갑이라고 생각할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고, 그래서 어떤 가격을 내 마음대로 책정할 수가 있고, 그러한 연장에 홈쇼핑과 같은 이런 많은 마진을 줘야 되는 그러한 유통업체들과 초기 단계에 빨리 이 제품을 노출시키고 알릴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 그리고 그거를 누가 뭐 가격을 싸게 따라오는 문제들에 대한 염려들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진이 좋으니까 초기 단계에는 금전적 여유가 있으니까 변리사, 변호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호사나 변리사들을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도 무작정 마구 맡겨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법리적 다툼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또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주장적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한 연장에서 요즘과 같은 중국의 테무나 알리바바, 아마존 같이 직구들, 이러한 부분들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법리적 보호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적재산과 특허 실용 디자인과 같은 상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적재산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저와 같은 제품 개발가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허황되게 들을 수 있다.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권리를 획득하고 사회적 합의로부터 특허청으로부터 그 권리, 지적재산을 확보해낸다는 이 자체, 이 과정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걸 획득했다. 그리고 그 획득은 결국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 역량들, 이것이 한 세트가 될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남발되는 그런 지적재산 특허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